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재 PD입니다. 기아의 K8입니다. 되게 뜬금없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한 지 2년도 된 차를 왜 갑자기 시승을 끌고 나왔느냐.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 이 K8을 정식으로 소개를 한 적이 없어요. GN7 출시하기 전에 시승차를 빌려와서 지금 이래저래 비교해본 영상은 있는데 시승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지난 8월에 이 차량의 판매량이 2,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K8이 출시한 이후로 이 정도 판매량까지 떨어진 게 지난달이 처음이에요. 물론 지난달에는 여름 휴가나 이런 것들도 껴있기 때문에 생산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K8의 판매량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락세인 거는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해 12월에 출시한 그랜저 GN7 그 차량의 영향이 크겠죠. GN7은 지금 판매량 1위 자리에서 도저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지난달에는 현대의 신형 산타페, 기아의 부분 변경 소렌토가 출시하면서요 4천만 원 전후의 가격대 차량에 상당히 박 터지는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8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K8을 시승을 해보면서 아직까지 이 차량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V6 3.5의 4륜 구동 모델이거든요. 이 차량 타보면서 과연 어떤 차량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K8 참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차죠. 그래서 별도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평가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크게는 안 할 거예요. 특히 익스테리어는 길거리에 널리고 널린 차가 K8이니까. 다만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지금 출시한 지 2년이 살짝 넘은 차인데 여전히 되게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멋진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수평의 디자인, 그런 것들이 후면부에도 들어가져 있고 전반적으로 면의 디자인을 좀 많이 쓴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한 3박스 형태의 느낌을 가지도록 디자인을 했고 기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되게 평면적인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K8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입체적인 자동차죠. 앞에 그릴이 별도로 없이 음각과 양각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끝에 조그만한 크롬 조각들, 리어램프와 뒷범퍼가 만나는 부분 쪽에 이렇게 파인 부분, 그런 부분들의 입체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저는 K8이 되게 보면 볼수록 괜찮은 차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기교를 많이 부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좀 질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8의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개인 취향이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N7 그랜저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것 같긴 한데 응접실 같은 공간? 이런 도어 트림 같은 데 봐도 문대져 있는 가죽 같은 것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포근하게 비춰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자체도 수직의 라인들이 쭉쭉 이어지는,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에어벤트도 일자형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수평을 이루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고 재미없는 디자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고 안정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K8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입체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시보드에서 이어져 온 이런 둥그런 형상이 도어 트림에까지 쭉 연결이 돼서 마치 하나의 공간처럼 둥글게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랜저와는 다르게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연결해서 이렇게 둥글게 연결한 다음에 딱 여기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이 계단 부분하고 이쪽에 있는 계단 부분의 넓이가 다르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일단 공간감, 그 다음에 입체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도어 트림에 있는 스피커도 마찬가지죠. 마치 허공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사이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지는 느낌. 우드 그레인 쪽도 보면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K8에 이 끝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밤에 보면 빛나거든요. 이게 23년형 오면서 고객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를 더 밝혔다고 해요.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하늘 보면은 별들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
X자로 문댔다고 했잖아요. K8에 들어간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컬팅 되어 있는 가죽으로 여기에도 약간 둥글게 감싸져 들어가는 모습 취하고 있거든요. 탑승자를 좀 감싸주는 맞춤형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공간으로서 따지자고 하면은 고급스럽게 내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서재 같은 분위기다. 네,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것도 저는 그랜저보다는 K8의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주고 싶어요. 이런 입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간에 핀트 한번 살짝 나가면은 되게 너저분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K8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세단들을 타보면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래서 K8 보면 되게 늘씬하게 잘 빠져있는 차 같은데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조금 좁은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HUD, 저것 좀 비싼 옵션이거든요. HUD랑 빌트인 캠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묶어서 같이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옵션의 가격도 좀 높아지겠죠. 제 시야에서는 지금 HUD가 조금 잘려 보여요. HUD의 상을 제일 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표시가 좀 잘려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를 스티어링 휠 칼럼에다가 박아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센터 페시아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놔뒀고요. K8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식 기어 노브를 적용하면서 이 센터 콘솔 하단 쪽에 기어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쪽 공간의 활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고 K8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안 오디오가 들어갔죠. 음악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에 비해서 좋았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서라운드가 되게 확실하네요. 곡 작업을 할 때 뭐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막 여기서 소리 나오고 저기서 소리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서라운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증폭되어서 느껴진다라는 것이 있는데 비교적으로 베이스 자체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요. 둥둥둥둥 하고 울려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스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그만큼 보컬 쪽 미드레인지의 음역대를 조금 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메르디안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니까 옵션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시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6 3.5L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묶여져 있고요. 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K8의 전반적인 판매량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차량이기는 하죠. 주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연료 효율이 좋은 1.6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도 가장 좀 부담감이 덜한 4기통 2.5L 모델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V6기 때문에 먹어치우는 기름의 양도 달라질 것이고요. 세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기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NVH가 중요하다. 나는 내가 이만큼 큰 돈을 들이고 차를 사는데 나는 4기통 엔진 소리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6기통 엔진 선택하시겠죠. NVH는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약간 RPM을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V6의 그 갸냘핀 엔진 소리가 실내로 조금 유입이 되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에 다다라서 계속 크루징을 하고 가는 그런 평온한 주행 상황일 때는 이만큼 조용할 수가 없어요. 암만 4기통이 요즘에 좋다고 해도 이 6기통 감성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막히는 도로를 계속 주행하는 상황, 지금 가리키고 있는 평균 연비가 6.2km/L예요.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량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로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V6 엔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답답하지 않게 후련하게 내가 언제든지 원할 수 있는 출력을 내뿜어 줄 수 있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NVH, 지금과 같이 크루징을 할 때 상당히 조용한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파워트레인으로 인한 진동 같은 것들을 없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크겠죠. 추월을 하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좀 깊게
크게 밟았을 때 방금 전에 기어가 하나 내려간 거거든요. 크게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내로 유입이 되지가 않죠. 내가 막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모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미션을 조작을 해볼까요? 현재 7단이고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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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업 뭐 이 정도면은 변속감도 빠른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급가속 한 번만 해볼게요. 배기량 대비했을 때 아주 빠른 가속감을 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3.5L V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36kgm/m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6000rpm대 중반대,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5000rpm 정도 돼야지 나오거든요. 4000rpm 이하의 영역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넉넉하게 쭉 하고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차량을 V6 3.5L로 구입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 중에서 극한의 환경에 막 이렇게 처밀어 넣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해 하실 만한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루징을 하면서 주행을 하니까 평균 연비가 12.8km/L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 K8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5L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양인데요.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이렇게 뒤로 축 주저앉죠. 근데 전륜구동이면 앞바퀴가 굴려야 되는데 앞이 들리면 그만큼 접지력이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험로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행 특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4륜구동 시스템을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도 크루징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한 70km, 80km에서 그냥 어느 정도 가속하는 거 가지고는 후륜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데 지금과 같이 저속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후륜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좌우로 뭐 구동을 배분해주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앞뒤 정도의 이제 구동을 배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스포츠성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되게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왔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은 옵션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그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앞에 있는 노면을 확인해서 과속 방지턱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만 K8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들어온 노면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를 돌 거예요. 첫 번째 바퀴는 그냥 노멀 모드, 컴포트한 주행 시에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비주얼 모드 들어가서 서스펜션 세팅과 핸들링 세팅을 스포츠로 바꿔놨어요. 이때 승차감이 각각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행 모드를 노멀, 컴포트 쪽으로 바꿨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죠. 과속 방지턱.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차감이 중요한 차량이긴 하죠. 기본적인 바탕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바탕으로 하는데 요철이나 그런 것들을 넘어간 이후에 출렁거리는 모션은 잡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전면부보다는 후면부 쪽에 서스펜션이 조금 더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고 승차감에 대해서 최대한 느껴봐야지 하고 느껴보면은 뒤쪽은 과속방지턱 좀 큰 거를 지나간다거나 그랬을 때 살짝은 출렁이는 모션도 조금은 있다. 자, 방갈죽되어 있는 도로고요. 엉덩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잔진동의 느낌은 최대한 배제를 했고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NVH적인 부분, 노면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노멀 모드에서는 어떨 때는 애매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수축이 좀 잘 돼야지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줄 거 아니에요. 수축이 다 돼서 탕 하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더러운 노면에서는 이런 느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반적인 노면 환경에서는 서스펜션이 다 수축이 돼서 탕 하고 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일은 웬만해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 드라이브 모드를 인디비주얼,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더러운 노면에 다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확실하게 딱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묵직한 느낌을 내주고요. 과속방지 턱을 넘었을 때의 느낌도 아까 전에 비해선 확실히 좀 더 강단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과속방지 턱. 후륜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노멀 모드일 때 이런 과속방지 턱을 넘고 나서 그 이후의 모션들이 딱 깔끔하게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단정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요.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에서는 이런 잔진동에 대한 억제 능력까지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가격이 나가는 차량들 내지는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차량들처럼 그 간극이 막 드라마틱하다 싶을 정도로 큰 거는 아니긴 하지만은 확실하게 승차감의 차이점을 만들어낼 정도는 된다. 과속방지 턱, 시속 50km에서 스포츠인 상태에서 과속방지 턱을 넘었는데도 막 아주 그렇게 하드하게 몸서리 쳐질 정도의 그런 단단한 느낌까지는 내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차량의 기본은 준대형 세단, 패밀리카로 쓰든 비즈니스용으로 쓰든 좀 편한 승차감을 만들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노멀 모드일 때, 그러니까 좀 컴포트한 세팅일 때는 제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의 승차감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그러니까 HDA2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차선 중앙 유지 장치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차 간격은 제일 가깝게 설정했고요.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놔볼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가 떴잖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K8에는 정전식이 아닌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DA2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알아서 차선 변경해주는 이런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어우,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좀 멍 때렸어요. 제가 스티어링 휠을 돌렸습니다. 차선도 약간 좀 이상하게 꺾여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도 좀 불안하다 했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처음 출시된 게 2021년이니까 2년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현대기아가 에이다스에 있어서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나오는 에이다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정도의 기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기술이 정말 급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1년 반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긴 기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방 차량이 서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속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가 차선 변경해 줬고요. 차선 변경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속까지 하는 모습 한번 놓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지금 구분도로에서 한번 기회를 다시 줘볼게요. 많이 구분도로입니다, 여기는. 네, 아까 전에 실수를 제대로 만회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역의 폼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시한 지 2년밖에 안 된 차예요, 이 차. 다만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뭐 산타페라든가 그랜저라든가 이런 차량들에 비하면은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안 되어 있다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능력이 아주 조금 더 떨어진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대신에 이 차는 싸잖아요. 제일 높은 트림이죠. 플래티넘 트림에다가 옵션 이것저것 썬루프 빼고 다 더한 거거든요. 5천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랜저 GN7에 4륜구동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맞춰봤더니 5,400 몇십만 원?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취향에 대한 취사 선택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그랜저와 플랫폼도 똑같은 3세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파워트레인도 완전히 동일한 걸 쓰잖아요. 그 와중에서 인테리어라든가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적인 차별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편의 사양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성 두고 플러스 이제 승차감, 이제 하체 세팅 이쪽 부분에서 차별점을 많이 뒀는데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자체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패스하고요. 편의사양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넘어간다고 치면은 사실상 승차감, 아마 이 차량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갈릴 요인일 것 같아요. 이런 준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의 임원용 차량으로도 많이 제공이 되는 차량이잖아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일이 많거나 아니면은 승차감이 진짜 좋아야 되는 차 라고 하면은 사실 그랜저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고요. 오너 드라이버로서 내가 직접 운전하고 다닐 건데 말랑말랑하고 이런 승차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K8이 좀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8월 한 달 판매량만 보고 판매량이 확 떨어졌네? 날아갔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여름 휴가라는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품 납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생산 대수가 적었을 수도 있고 생산 라인에 뭔가 차질이 있어 갖고 늦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달 9월 뭐 판매량이라든가 앞으로 주기적인 판매량 대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인기가 떨어질 차량이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판매 대수는 조금 더 등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